안녕하세요, 코레오입니다. 원예 작물은 품질에 따라서 받게 되는 가격도 달라지는데요. 수확량도 중요하지만 맛과 품질을 최상으로 해야 전반적으로 농산물 가격이 낮아서 힘든 이 시점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수확물의 품질을 결정짓는 요인은 역시 기후, 품종, 산지 등 중요한 요인들이 있지만 오늘은 수확물의 품질을 위한 양분 시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양분 공급은 아닌데요. 수확물의 품질 향상을 위한 요인으로 수확기에 물 공급을 줄여야 합니다. 수확기가 다가올 때 토양 수분을 낮추면 단백질 합성이 억제되고 식물 체내 전분이 당을 생성하여 크기, 착색은 물론 맛도 훨씬 좋아집니다. 그래서 비가림을 할 수 있다면 이러한 수분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당도는 물론 품질이 더 좋은 수확물을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 노지 작물에서는 비가 얼만큼 오느냐에 따라 품질이 결정될 수가 있고, 또 연속착과 작물 같은 경우에는 수확과 생육을 동시에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급격한 수분의 과부족을 막기 위하여 두둑을 최대한 높이고 수분 보유력이 좋은 유기물 등을 공급하는 것이 품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토양에 유기물을 충분히 공급하면 토양 입자가 떼알 구조가 되면서 양분과 수분의 보유력이 월등히 좋아져서 양분과 수분의 급격한 흡수나 결핍을 억제시켜 주기 때문에 수확물 품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유기물의 경우 유기물의 함량보다는 얼마나 부숙이 잘 이루어졌느냐가 중요한데요. 부숙이 덜 된 미부숙 대비는 유기물 함량이 높다고 해도 각종 병해충 발생은 물론 유기물 분해 시 나오는 가스 등으로 생육에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고 수확물의 품질도 크게 저하시킬 수가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생육 후기의 질소 공급을 줄여야 합니다. 생육 후기의 질소가 많이 공급되면 단백질 생성량이 많아지면서 체내 당분 함량은 줄어들어 품질이 저하됩니다. 특히 질소 과다 시 당도는 물론 비타민도 감소되고 당도가 낮아지면서 균이 번식을 잘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에 내병성은 물론 저장성도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질소의 과잉 공급은 사람에게도 해로운 물질인 질산염이 많이 축적되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품질 향상을 위하여 너무 질소량을 줄이게 되면 수확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질소를 조금씩 꾸준히 공급할 수 있는 완효성 비료를 살포하시면 수확량과 품질을 동시에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황의 충분한 공급입니다. 황은 많은 식물학자로부터 질소만큼이나 중요한 영양성분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황은 식물이 살아가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을 합성하기 위하여 반드시 또 다량으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황이 부족하면 당도는 물론이고 식감이 매우 좋지 않아 품질이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흡수한 질소를 아미노산으로 합성하지 못하면서 체내의 질산염이 높아져 역시 사람에게도 해롭습니다. 비료를 사용할 때 토양이 산성 토양이 아니라면 밑비료나 관주비료를 사용하실 때 황이 함유되어 있는 비료를 선택하시는 게 수확물의 품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인산과 가리도 다량으로 공급하면 수확물의 품질이 크게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인산의 경우 적정 시비하면 당류, 아미노산, 비타민 양 등이 늘어나 고품질 수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산을 너무 고함량으로 많이 공급하면 가리와 마그네슘 흡수가 떨어지게 됩니다. 가리는 열매를 키우기 위한 성분이고 마그네슘은 광합성 증진 그리고 전분과 당을 생성하기 위한 필수 성분이기 때문에 인산 과잉으로 가리와 마그네슘이 결핍되면 품질이 크게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인산이 과잉되면 아연, 철과 같은 미량요소 흡수가 불량해집니다. 여기서는 자세히 다루진 않았지만 질소, 인산, 가리, 칼슘, 마그네슘 등 주요 다량 원소들이 공급이 잘 되어도 미량요소 결핍을 해결하지 않으면 절대 고품질 다수확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미량요소는 이 다량 원소를 제대로 흡수하고 또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일종의 소화제이기 때문입니다. 품질 향상을 위해서는 미량요소 공급에도 꼭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식물체 내에 인산 함량이 높아지면 수확물의 저장성이 크게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토양에 너무 인산이 많이 집적되어 있다면 가축분 퇴비 대신 다른 유기물 공급을 고려하고 인산이 낮은 비료를 사용하도록 합니다. 생육 시기별 시비해야 하는 양을 보여주는 표입니다. 총 필요한 공급량을 어느 시기에 얼마나 배분해서 줘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인산을 보시면 생육 후기보다는 오히려 생육 초기부터 영양생장기까지 더 많이 배분하여 시비해야 합니다.
참고로 질소의 경우도 착과 후 비대에 필요하기 때문에 비대기까지는 충분한 공급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리는 역시 착과 후부터 수확기에 집중적으로 공급해야 합니다. 칼슘의 경우는 착과 전에 원활한 수정을 위해서 영양생장기부터 충분한 공급이 필요하고, 수정이 완료된 후에 안정적인 비대를 위해서는 충분한 칼슘 공급이 매우 중요합니다. 방금 표에서 보듯이 가리는 비대기부터 수확기까지 집중적으로 공급을 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가리도 너무 많이 공급하면 문제가 되는데요. 토양의 염기 성분인 가리, 칼슘, 마그네슘은 서로의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토양에서 균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즉 토양에 가리 공급을 많이 하면 칼슘, 마그네슘은 흡수가 그만큼 저해됩니다. 칼슘의 결핍은 수량 감소는 물론 수확물의 품질과 저장성을 크게 저하시킵니다. 마그네슘 결핍은 전분 당함량이 감소되어 당도가 크게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리질 비료를 토양에 시비하는 경우에는 칼슘과 마그네슘을 연면 시비해 주시면 보충에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생육 후기 질소 인산 가리의 비율과 마그네슘 그리고 미량요소 공급까지 신경 써서 공급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카포스 812 비종을 추천드리는데요. 생육 후기에 쓰는 비료로 마그네슘과 황이 높은 함량의 킬레이트 미량요소까지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높지 않은 가리 함량으로 칼슘, 마그네슘의 염기의 균형에도 신경을 썼기 때문에 수확물의 당도, 크기, 때깔 등의 증진에 더욱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항상 여러분의 성공 농사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